네, 이제부터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제 좀 응용한 거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게임 같은 거 만들 건데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물론 이제 데이터 같은 게 좀 더 많이 나오겠죠.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웹 스크래핑이나 크롤링 이런 거, 아니면 뭐 이 크롤링을 통해서 영화 순위 이런 거 가져오는 거, 긁어오는 거, 어떤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가져와서 또 데이터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구글링 하시면 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태 했던 게 어떻게 쓰이고 또 활용을 해서 게임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쓰이고 어디에 뭘 쓰면 좋을지 알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투 과정에서 문법이랑 리스트, 딕셔너리 뭐 이런 기초적인 거 했죠. 방금까지는 이제 클래스와 상속 이런 부분을 처리했고요. 좀 문제풀이 위주로 했죠. 그 개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는 실습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시간을 드리고 뭐 어디까지 해봐라 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그리고 그림판에다 그릴게요. 게임 화면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릴 거고, 이런 게임,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게임 화면에다가 플레이어 캐릭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를 넣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캐릭터 이미지 파일이죠. 얘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서 가져다가 쓸 겁니다. 직접 만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좌우로 움직이도록 할 거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 보면 방향키 있죠? 방향키로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할 거예요. 보통 이제 방향키 움직일 때 방향키나 WASD 많이 쓰죠? 여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구현해보고 나면 그때 한번 해보세요.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 그런 다음에 이런 캐릭터 있죠? 이런 캐릭터로 내가 어떤 특정 키를 누르면 투사체 발사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나온 지 좀 10년 좀 넘은 게임인데 드래곤 플라이트라고 있어요. 게임 화면 보면은 너무 깨지는데? 이거랑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 같은 오브젝트, 파괴 대상, 공격 대상이 나오죠. 이 공격 대상을 향해서 지금 뭐 이런 거 발사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만들 건데, 이제 시중에 좀 유통되고 있는, 시중에 이제 발매되고 있는 게임이랑은 좀 완전히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고요.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할 건데, 투사체를 발사하는데, 적이 좀 불규칙적으로 내려오게 할 겁니다. 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할 거고, 투사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할 거예요. 일직선으로. 그러면
움직이면서 쏘는 거니까 쐈을 때 적이 내가 쏜 투사체에 맞았다. 그러면 얘가 충돌하는 그런 판정이 있겠죠. 그런 판정을 받으면 파괴되도록. 적이 몇 대 맞아야 죽고 막 이런 거는 나중에 바로 나중에 할 거고 나중에 해볼 문제고 뭐 이런 좀 기타 요인은 하면서 신경 써보고요. 이런 식의 슈팅 게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점수 같은 게 있을 텐데 보이시죠? 스코어. 이런 스코어 같은 것도 넣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보스 같은 것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 두 개 다르긴 한데 아마 얘를 더 많이 맞춰야 죽을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몇 대 안 맞추면 몇 대만 맞춰도 죽는데 얘는 좀 더 많이 맞춰야 죽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뭐 이런 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당장 만들기는 좀 무리가 있다. 목표는 이런 게임 화면에 플레이어의 캐릭터랑 그 캐릭터가 공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이 나와서 적이 투사체에 맞았을 때 한 번 맞으면 죽도록. 그래서 만약에 적이 게임 화면 밑바닥까지 못 죽어서 도착했어요. 안 죽고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랑 부딪히면 죽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내가 조종하는 이 캐릭터가 몇 번까지 적과 충돌해도 안 죽는지. 이것도 뭐 나중 얘기가 될 거고요. 우선은 투사체가 적과 충돌하면 없어지도록. 화면에서 없어지게. 그리고 점수랑 시간 이런 부분은 이 위쪽에다가 할게요. 스코어의 경우는 적 한 마리당 1점씩 올라가도록. 지금 보시면 좀 조악하죠? 조악한데 하다 보면 이 정도 수준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좀 결과물이 좀 만족스럽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빅데이터를 하든 뭐 머신러닝을 하든 지금까지 배운 그 파이썬 문법이랑 뭐 이런 거 이것저것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한 연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 좀 오락실 게임 구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다른 거 활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웹 스크래핑 있죠? 스크래핑이나 뭐 크롤링 둘 다 뭐 비슷한데 이런 걸 하려면은 이제 판다스라는 모듈이 있고 또는 뭐 뷰티풀 숲이라고 있어요. 뷰티풀 숲 이런 뭐 라이브러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아무래도 웹에 있는 정보를 긁어와야 하다 보니까 웹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 기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영역이고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론트엔드 수업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따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크롤링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속성으로 이제 뭐 HTML에는 어떤 태그가 있고 자바스크립트에는 어떤 문법이 있고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태그나 뭐 CSS 알아야 하는 게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게임 만드는 거 여기서는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프론트엔드도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 이유는 방금 말했던 이제 크롤링이나 이런 뭐 웹 관련돼 있는 거 할 때 프론트엔드랑 파이썬 섞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 프론트엔드가 기초가 돼요.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죠. 여기는 지금 스크립트로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이게 지금 원래 보통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이버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네이버 개발자분들이. 그래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그 같은 거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웹페이지 있죠? 이런 웹페이지의 구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HTML, CSS 뭐 이런 관련 내용인데, F12 키가 개발자 도구 키예요. 이거 눌러보면 엘리먼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 펼쳐볼 수 있습니다. 속성 같은 것도 공부해야 되고요. 속성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ID 보이시죠? 타입 이런 거, 얘네가 속성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속성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런 건 어렵고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둘 다 해보면 우리에게 맞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파악 가능한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관련해서 라이브러리는 되게 많습니다. 뭐 리액트 많이 들어봤죠? 리액트, 뷰, 그리고 또 뭐 있지? 앵귤러였나? 노드.js도 있고요. 얘는 이제 백엔드 쪽. 그리고 익스프레스인가? 익스프레스도 있고 넥스트도 있고요. 넥스트.js. 얘는 이제 풀스택 쪽. 백엔드랑 프론트 둘 다 되는. 되게 많아요.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지금 여기는 안 썼지만 찾아보면 .js라고 나올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라 자바스크립트도 공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취업 생각이 있으시면 구직 사이트 같은데 사람인이 있죠? 이런데 좀 많이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어떤 능력 원하는 건지 그 회사의 성향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회사 이름보다는 직무를 좀 보세요. 직무. 왜 직무를 봐야 하냐면 만약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구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구글이 요구하는 거 상관없이 어쨌든 구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제 나에게 어떤 직무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직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구글에만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직무가 이해도 있을까요? 떨어지겠죠, 이해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를 생각하세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면 내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좀 목표가 보일 거니까. 좀 시간이 남으면 프론트엔드 개념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HTML 이 태그 같은 거 배운 거로만 결과를 일단은 뽑는 걸로 원하는 그림이 나오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게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게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보통 이 게임을 두 가지를 통해서 만듭니다. 유니티 그리고 언리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겠죠. 유니티 먼저 한번 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언리얼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유니티의 경우는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좀 많이 게임 시작 전에 게임 켜질 때 로딩 중에 뜨죠. 그래서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게임과 유니티 엔진으로 만든 게임이 있는데 뭐 나무위키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차이점이 있고요. 차이점 같은 거는 한 번쯤 보시면 좋습니다. 차이점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디에 주로 쓰이고 둘의 차이점은 뭔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자료가 있지만 유니티와 언리얼은 파이썬과는 거리가 있죠. 왜냐면 얘네 둘이는 기반 언어가 C 언어 계열이에요. 비교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시면 되고 얘네 둘이 차이점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유니티 먼저. 유니티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접근성이 좋으니까 인디게임에 좀 많이 만드는데 사용되고요. 보통 이제 좀 인디게임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인디게임의 반대. 그러니까 얘랑 좀 반대되는 게임은 좀 넥슨이나 또 게임 회사 어디지? 크래프톤? 크래프톤 맞나? 크래프톤이나 블리자드 같은 그런 좀 대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게임 말고 그냥 개인이나 뭐 팀 단위로 만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작은 팀 단위로 만드는 게임. 그래서 좀 성능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이 유니티랑 언리얼 성능 차이는 그래도 납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요. 같은 사양의 게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얘보다는 언리얼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얘가 좀 주로 사용되는 곳이 인디게임이라고 했죠. 얘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그 스팀이라고 있어요. 스팀이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회사가 특정 시기별로 할인 되게 많이 하죠.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니까요. 인디게임이 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으면 스팀 할인 기간에 맞춰서 게임 구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언리얼은 좀 접근성은 좀 별로입니다. 대신에 성능은 좋습니다. 확실한. 보통 이제 어디서 쓰이냐면 그 콘솔 비디오 게임 있죠?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이런 데서 예전 기준으로 말하자면 이 언리얼은 C++를 많이 씁니다. C++. 근데 요즘은 유니티가 언리얼 따라잡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언리얼은 언리얼입니다.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좀 높은 그래픽, 사양이 높은 걸 쓰려면 언리얼을 써야 돼요. 유니티는 이제 반대죠. 굳이 그런 조건 아니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게임, 그런 게임에 유니티를 쓰고, 그리고 보통 이제 1인칭 시점 게임 하다 보면은 이제 초당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FPS 들어봤죠? 그래서 프레임 per 세컨드. 그래서 1초당 뭐 60Hz에서 144Hz, 헤르츠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할 때, 특히 이제 3D 게임에서 중요하죠. 모니터 차이를 좀 많이 타죠. 프로게이머들이 쓰는 거는 못해도 144입니다. 144도 안 좋은 건데, 보통 이제 240, 360 정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초당 프레임이라는 게 그 인간의 시력,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프레임이라는 게 아마 240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좀 이 수준을 벗어나면 여기서랑 큰 차이가 없어요. 못 느껴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요런 헤르츠 수가 높으면 초당 연산하는 프레임이 각각 60번, 144번, 240번, 360번인 거죠. 그래서 얘네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면에 보이는 그 수가, 화면의 수가 더 많아요. 깜빡이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걸 눈으로는 식별 못하는데, 이게 LED라서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강의장에 LED 있죠? 여기 켜놓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다 보면은 되게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형광등이나 텔레비전 이런 거에도 되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용할 거고, 1초에 몇 번 투사하는지 이런 것도 있는데, 게임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하는 PC의 사양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PC의 사양과는 관계로 고사양 게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게임을 돌릴 때 PC 온도가 높아지겠죠. 성능 떨어질 거고, 열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니터 사양에 맞춰서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월드갱신이라고 합니다. 월드갱신. 이 월드갱신은 그 오브젝트의 업데이트를 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틀그라운드?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시죠? 이걸로 하자. 이게 게임 화면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게임을 할 때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캐릭터의 시야에 뭐가 보여요? 그냥 뭐 이런 탈만한 거 보이고, 집 같은 거 보이고,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많이 보이죠? 자, 근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쪽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돌림 방향에 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게 내 화면에 보여야죠. 그러면 돌리기 전에 보였던 이 화면이랑 돌리고 나서 보이는 화면 다르죠? 이게 오브젝트의 업데이트입니다. 월드갱신이죠.
그러면 이제 돌아간 만큼 그 반대에 있던 이 오브젝트, 여기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마우스 각도, 돌린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정도가 다르겠죠. 이게 오브젝트의 업데이트인데, 자, 이거는 사양을 좀 많이 낮췄더니 좀 오브젝트 이런 그래픽이 다 깨지고 뭉개지고 그런 거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앞으로 가는 키를 눌렀는데 바로 부드럽게 이동 안 하고, 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가 있고 여기에 가 있고, 이런 건 업데이트가 늦어요. 원래 존재하는데 내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오브젝트의 업데이트의 한 종류고, 늦는 거죠. 사양이 낮아져서. 그러면 화면을 더 많이 깜빡거릴수록 빨리 더 업데이트 되고 더 매끄럽게 보이겠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만화 영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만화 영화도 보시면 말고 플립북, 뭐지? 세이프 서치 말고 네, 보세요. 매끄럽게 보이죠? 이렇게 그 한 장당 이 종이 장수가 많으면 되게 더 이거보다 더 부드럽게 보일 거예요. 종이 장수가 이때가 한 100장이라고 치면은 좀 더 많아졌을 때 1000장이라고 하면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오브젝트 업데이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뭔가를 구현하고 많이 찍어낼수록 그 사용자 눈에 매끄럽게 보이고 또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요. 업데이트는 빠르다는 거. 그래서 그 프레임이 낮으면 그 순간이동 합니다. 게임 내에서 움직일 때. 애니메이션의 원리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된 이미지를 이런 틀에 있으면은 여기 옆으로 정지된 이미지를 계속 넣어주는 거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넣어주면 그게 애니메이션이죠. 이런 게임이 많을수록 좀 고사양 장비를 요구해요. 이런 게임을 하려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하려면 언리얼이 더 맞는 거고, 배틀그라운드 그런 게 아니다. 여기 유니티로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C++은 기계 친화적입니다. 근데 유니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C++이 왜 기계 친화적이냐면 그 C 계열 있죠? C 언어 같은 거는 이제 기계랑 친해서 메모리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또 계산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도 적고, 이런 요소들이 이제 3차원 같은 거 3D Max라고 있어요. 3D Max 같은 프로그램 다루면 알겠지만 이 화면에서 구현된 이런 오브젝트들 있죠? 심지어 이거 캐릭터도 다 프랙털 구조입니다. 프랙털 구조. 프랙탈 구조예요. 그러니까 프랙탈이 뭔지 모를 수도 있죠? 눈 결정 보시면 이런 것처럼 계속 같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모양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같은 거 만들 때
언리얼을 사용합니다.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리고요. 게임 얘기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초당 프레임 개념은 들어갈 거고요. 월드갱신까지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보통 이제 3D 게임, 입체 게임 뭐 이런 거에서 쓰니까 필요 없고. 그래서 파이썬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언어부터가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파이썬에는 게임을 만드는 데 쓰는 파이게임이라는 모듈이 존재해요. 라이브러리예요. 이건 뭐냐면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셀레니움 그리고 매플롯립 그리고 넘파이, 판다스, 뭐 뷰티풀숲 뭐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이 다 외부에 존재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이 파이게임이라는 걸 쓸 거예요. 여기에 기능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작되어 있는 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게임을 이용해서 필요한 내용 가져올 겁니다. 파이게임의 기능을 도와주는 요소가 별도로 어떤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임하면 만드는 거 있죠? 게임하면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파이게임에 있고요. C++에는 이제 이런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많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드라고 하는 건데 그리드를 만드는 작업해야 돼요. 근데 파이게임 쓰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게임을 많이 이용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고 또 이미지 불러오고 또는 이제 게임 종료 시작 이런 거는 이제 파이게임 라이브러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는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이트 찾아보시면 돼요. 파이게임에서 독스 있죠? 독스 이 부분 대분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부분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툴도 있죠? 툴은 주피터 노트북 쓸 겁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 올릴 거고 또 설치, 툴 세팅 이런 것도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아나콘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 얘도 언급 없어도 만약에 설치를 해야겠다. 설치 방법 어디있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설치하고 나면 여기 내부에 주피터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다 내장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아나콘다를 다운로드하면 웹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또 실행도 가능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설치해보고 뭐 프린트 1 이런 거 간단하게 출력해보고 끄면 됩니다. 먼저 해봤을 때 설치법은 최신글로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치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행하면서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어디까지 하겠다라고 한 부분 끝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내용 그런 거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